예, 제가 그래서 이거 앱 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고 이제 관련 이제 그 업계랑 좀 연계를 해서 그 자료를 하나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다음이요. 다음이 되는 게 그 우리가 이걸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구매 시 환전에 좀 불편함이 있고, 지류형으로 갖고 다닐 때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가 시작된 게 이제 타 지역에서 사용되는 그 유통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겸사겸사하면서 발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불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고민하다가 다음에 보시면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씩 한 거는 뭐냐면 타 지역에 쓰지 않고 여기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위치 기반으로서의 제한을 두는 거를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비 성격 같은 것도 좀 제한을 둬서 식당이나 버스비 사용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들을 잘 또 꼬우면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여기 잔도에서 나온 많은 지역 상품권들이 대부분 어디로 많이 이동이 많이 되냐면 그 갈말권 여기 신철원권에서 많이 소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치 기반이나 이런 걸 좀 더 인센티브를 더 줘서 기마권이나 아니면 이렇게 동선권으로 이동했을 때 추가로 포인트를 아니면 지역화폐를 더 주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분산 효과도 우리가 잘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앱을 개발할 때는 사용이 쉬워야 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발행 수수료나 운행 수수료를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게 푸시 이런 설정을 통해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제안드린 게 뭐냐면 그냥 포인트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화폐인데 그러니까 인식하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포인트제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그걸 포인트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포인트로 적용을 해서 그 포인트만큼 환전하게끔 해서 그거를 제공받는 이제 판매자들, 소상공인들한테는 현금이 지급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우선은 판매자와 이제 구매자, 소비자 이 두 부분을 나눠서 앱에다가 넣고요. 판매자는 판매자의 카탈로그로 들어가고 그 구매자는 구매자의 카탈로그, 소비자는 소비자의 카탈로그로 들어가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이 흐름도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관광지에서 우리가 지류를 듣듯이 다운로드를 하게끔 도와주고요. 그 다운로드를 했을 때에 거기서 일정 금액 우리가 반환하려고 했던 지역 화폐만큼의 포인트를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받은 구매자, 소비자는 이거를 갖고 해당 판매자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비슷하게 그 지역 사랑 화폐 그 착에서도 QR 코드가 있어서 각 소상공인마다 그 QR 코드를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계를 해서 똑같이 그 QR 코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게 하면 되고 그 포인트만큼 판매자한테 돌아가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판매자가 그 포인트 지급한 내용 그대로 환전을 하게 되면 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역할이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거에 익숙한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더욱 많이 이 철원으로 이렇게 유입되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홍보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할 수는 있으나 어르신들이 조금 어려운 거 맞겠죠. 그러니까 100%다 이쪽으로 끌어올 수는 없겠으나 일정 부분은 이쪽으로 많이 끌어오고 그 대신 어르신들께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저희한테 좀 유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를 또 제안을 드리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화폐 운영비 절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 증작도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족하면은 저희가 지역화폐를 여기서도 사도 한 5%까지 뭐 지역민들하고 좀 차별화는 줘야 되니까 5%까지는 그렇더라도 한 3%나 2% 내에서 이렇게 잘 조정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왕 사는 거 내가 여기서 지역화폐로 사가지고 또 쓰겠다라고 유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 증작도 좀 되지 않을까. 그것도 중요한 것은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으면 아마 빅데이터로 그 소비 패턴들을 아마 분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좋은 데이터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가 혜택을 저희가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앱이기 때문에 앱 개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뭐 여러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다음이요. 제가 한번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그 지역사랑 그 착에 가보면 그 가운데 배너 광고로 지금 넣으신 거죠. 네. 여기 경제진흥과에서 이렇게 지금 준비하신 건데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 그 블로그 형식으로 해서 앱 페이지가 열리고 그 고속정 꽃밭길에 관련된 설명을 쫙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좀 아쉽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결론은 여기 들어가서 배너를 직접 찾고 그 배너를 그 검색을 해야지만 여기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비자가 관심이 없으면 사실 보기가 어렵다라는 점하고 그리고 배너의 뭐 배열 종류나 아니면 이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의 조폐공사가 제공하는 그거에 딱 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그 다음이요. 앱 개발 형식으로 만약에 바꿔서 아까 만들었던 앱에 담아서 했을 경우에는 이 개발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개발 비용 중에 이렇게 푸시 형식으로 광고를 보내는 거는 개발 비용에 포함이 아예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 그냥 기능이 그거 자체거든요. 그런 비용에서도 되게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비용, 횟수, 종류 상관없이 광고를 무한정으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제가 분류를 하나 나눴는데요.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 상품 홍보를 바로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 가운데서 이게 광고 형식, 푸시 형식으로 알람이 이렇게 뜨게 되면 거기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고속정 꽃밭길이라는 그 광고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까 이제 관광기획 그 개발실에서 또 얘기하셨던 게 뭐였냐면 그 주차 문제에서 예약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약제를 여기 안에다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예약 공간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꼭 그 마치 그 역사문화공원에 보면 그 모노레일 탈 때 그 딱 그렇게 저희가 예약제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형식으로도 주차에 대해서도 여기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성도 우리가 유도할 수 있고 혹시나 특산품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굳이 관광을 오지 않으셨더라도 이 앱만 깔아놓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라이머 커머스나 이런 행사를 진행할 때 이렇게 푸시로 이렇게 광고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가수들 이렇게 방문했거나 뭐 했을 때 어차피 이분들 오셨을 때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도 할 겸 아니면 어차피 오시면 뭐 입장료도 사셔야 되고 뭐 하는데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시게 되면 100% 환급이잖아요. 10만 원 선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입금을 하시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한 거를 저희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료나 이런 거는 무료로도 드릴 수 있고 아니면 그 지역 상품 농산물을 또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에서 이벤트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략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자료를 몇 개 한번 받아봤는데요. 블로그에서 철원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친구로 이렇게 맺어놓은 숫자량이 한 2만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은 한 1,000명 정도 그 팔로잉이 돼 있고 인스타도 한 3,000명 정도 돼 있는데 그나마 이제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거를 컨텐츠를 좀 잘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홍보하면서 한 그 효과가 좀 가장 큰 것 같기는 한데 단일로는 그래도 한 200만 뷰어도 있고요. 한 125만 정도 되는 뷰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철원에 방문하시는 분이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1년에 지금 오늘 그 자료를 보니까 한 10월까지가 한 75만 명 정도 방문한 거잖아요. 그럼 한 연말까지 보면은 그래도 보통 한 100만 명까지는 그래도 무난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오는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주상전리한법 저희가 그냥 예측은 1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러면 한 100만 명 정도면 50%는 좀 너무 과하더라도 이 앱을 설치하는 사람 이거는 그 포인트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한 30만 명이라도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앱으로 다운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30만 명에 대한 우리 구독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철원에서 생기는 모든 이벤트라 그다음에 축제나 아니면 이러한 뭐 라이브 커머스 광고 관련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앱을 통해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효과가 되게 좋아서 거기서는 한 4만 명 정도 이걸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가는 추세라서 거기서도 굉장히 고무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이요. 노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거를 그 블록체인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게 좀 뭐 그 가상화폐가 좀 이렇게 안 좋은 방에서 이렇게 돼서 근데 원래 이렇게 순기능이 있습니다, 원래.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거지. 거기서는 노원이니까 거기서 쓰는 포인트 금액 자체를 그냥 NW 그러니까 노원에 1노원이 1원이 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철원이잖아요, 또 공교롭게. 그러니까 우리도 1CW에서 1원이 1CW가 1원이 되게끔 뭐 이런 뭐 재밌는 그 포인트제를 지급을 해서 사용하시면 어떤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그 부군수님 계실 때 좀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제 답변 주신 게 뭐였냐면 이게 아무래도 철원 군청에서 단일과에서 담당하시기에는 어려울 사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각 실과나 뭐 이런 데서 접근을 하셔서 우리 이런 거 실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거 적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융합해서 가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느 한과가 이 담당하시는 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좀 길게 보고선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많은 관객들이 오실 때 주도권은 저희한테 이제 생긴 거거든요. 결국엔 반환을 해줄 거잖아요. 입장료를 받았을 때 반환을 해줄 거잖아요. 그 주도권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이용하면 더 효과를 좋게 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이거를 부군수님께서 좀 받으셔서 어디에다 실과에다 뿌려주실까를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어느 한 부서를 좀 잘 TF팀을 만드셔서 하시든지 해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네, 부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정말 종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시대에 이렇게 맞는 그런 제안을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느 한 부서인 관광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경제부서의 어떤 그 상품과 연관돼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나왔는데 우리 군청 전체적인 어떤 그 홍보라고 할까 관광 경제역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그런 앱이나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좀 부족하지만 그런 부서에서 이걸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정보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검토해서 그쪽 부서 컨트롤 타워가 돼서 청군의 이런 그 지금 제안해 주신 이 사항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또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저희가 좀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